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이 사람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에요 AI 정말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인데 그 AI의 이면에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영상 또는 그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유익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준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라는 것이 정말 사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학교 일선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제 모욕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꼭 음란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엽기적인 동영상 이런 것에다가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얼굴을 갖다가 합성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런 합성물들을 막 자기들끼리 올리면서 막 키득키득 웃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일들, 정말 요즘에 또 처벌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준우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이 AI, 이 딥페이크 이쪽에 좀 특화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있나요? 예, 제가 어차피 일반 변호사 분들처럼 저도 약간 예컨대 그냥 일반 범죄를 했었죠. 그냥 일반 범죄를 해왔습니다. 일반 범죄 사건들을 해오셨죠. 그렇죠. 예컨대 예. 그냥 일반 성범죄 사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기, 공갈이라든지 아니면 횡령, 배임 사건들, 그다음에 명예훼손 사건들을 두루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건이 사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범죄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1년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예전에 보면 사기는 일반 우리는 사람을 기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망인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컴퓨터를 기망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목이거든요. 컴퓨터는 지능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AI가 돼서 약간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사실 컴퓨터라는 것은 그냥 단순 처리에 불과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나도 어쨌든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네. 근데 다만 이것처럼 지금 AI라는 것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다양한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보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걸 처음에 이제 생각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더 공부 모임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IT 전문가들과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분야의 한 부분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저도 변호사 생활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문과란 말이에요. 법학도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IT 분야에 또 이공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배운다는 게 대단한 도전인데,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오. 제가 도전에 강하고요. 네.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봐도 문과지만 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부 부장도 했었고요. 네. 희한한 사람이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사까지 된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 공부를 잘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참 많이 문제됐던 게 이제 몰카, 네. 몰래 촬영한, 특히 이제 연인 사이였을 때 성관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찍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동의 없이 이렇게 유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이런 사안들, 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불법 음란물들만 모아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문 수익을 내는 그런 아주 이제 범죄 집단도 이제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엠번방 사건 같이 이제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돼서, 정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극악할 수가 있나. 이 범죄는 도대체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람을 직접 착취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촬영하지 않아도 마치 촬영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특수성 어떤 게 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네. 제작의 용이성이라고 봐요. 제작이 쉽다. 네. 네. 제작이 쉽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누가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전문가가 네. 그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중학생 사이,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뭐 초등학생까지 지금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앱을 통해서. 예. 그러다 보니 너무 제작을 쉽게 되고 그 제작물들이 또 2차 제작물까지 계속 유포가 되고 제작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러디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재치 있는 뭐 영화 포스터나 이런 데다가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풍자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유행이었고 그 패러디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음란물에다가 사람을 이제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딥페이크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정밀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깜짝같이 속는 그런 것만 딥페이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허접한 그러니까 누가 보다 합성 티가 네, 나는 네. 그런 것도 제가 일선 이제 변호사 생활 하다 보니까 범죄로 다 의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첫 보기에 이거 합성이네라고 티가 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가 봐서 장난인데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엄단을 하고 있는. 네. 없어 진짜 학생들은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쵸. 이렇게 되면. 자, 박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을 많이 좀 맡으셨지 않겠습니까? 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승소를 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하나 이제 재미난 사건을 한번 기억에 되새겨 보자면 예. 그 의뢰인으로 오셨던 분이죠. 그 네. 의뢰인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 2024년경. 그렇죠. 2024년경에 네.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때 뭐였냐면 자기가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지인들을 얼굴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은 그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회사에 보면 증명사진 같은 거. 그 증명사진을 가지고 하반신을 나치 사진으로 해서 네. 음란물을 합성한 거죠. 실질적으로. 합성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이제 그거는 유포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네. 혼자 이제 집에서 만족을 그걸 이제 만족감을 스스로 얻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미친놈이네. 근데 뭐가 그렇게 승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이제 혼자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던 건데 그 제작을 했으면 그만이었지. 그 뭐 다른 사람 발각될 위험이 없잖아요. 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그걸 네. 제작을 했던 거예요. 항상 회사 컴퓨터를 했다고? 네.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회사에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작업 확장자 이름을 동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파일에다가 파일명을. 파일 이름을 예컨대 그 나체 사진을 합성한 거는 워크 뭐 이제 워크 제가 기억이 잡죠. 워크 001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숫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네. 정신 나갔구나.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도 이제 회사에서 작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런 PPT를 많이 만들잖아요. PPT 파일을 만들 때가 그쵸? 있죠. 예. 그래서 워크에도 또 한 거예요. 그거다가 워크 001 PPT. 그러니까 이런 PPT 식으로 파일을 그쵸. 파일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건 음란물은 아니고. 그쵸.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이름이 똑같잖아요. 동일 파일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동료한테 그걸 보내주는데 일을 위해서 업무상. 그쵸, 업무상. 진짜 PPT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쵸. 그걸 보내주는데 그 원래 나체 사진 했던 그 합성물 있잖아요. 그걸 보내버려요. 에이, 참.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죠. 이제 저희 큰일 나다 보니까 바로 보내고 실수한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차. 아차.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걸 빨리 뭐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낸 상태인 거예요. 업무 메신저로. 업무 메신저로. 아이고 참나.
근데 거기에 그 업무를 그 PPT로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 지인도 거기에 나체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아, 본인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고소를 하셨죠. 당연히 고소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처벌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어. 이걸 잘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어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고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고의성? 네. 그러니까 유포를 고의적으로 했는가? 네. 나는 유포할 고의가 없었고 실수로 보낸 거다.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됐었거든요. 예. 하나는 제작. 일단 제작이 문제잖아요. 제작은 했잖아요. 그렇죠. 어. 이 제작에 대한 부분과 예. 그 유포에 대한 고의성의 문제, 예. 요 두 가지로 나눠볼 예.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작과 관련해서 네. 이게 단순히 지금 성폭법이 우리가 성폭력 처벌법이거든요. 예. 이 성폭력 처벌법을 우리가 줄여서 보통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폭법. 이 성폭법 제14조의 2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24년 10월 달에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네. 옛날에는 그 개정 전만 하더라도 그 제작에 대해서 반포 목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포 목적으로 그쵸. 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다만 이제 개정된 거에 따르면 반포 목적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반포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나 혼자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겉보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법이 개정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형사법이라는 것은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행동을 할 때 있었던 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 2024년에 10월 달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2024년 4월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개정 전이다. 그쵸, 제작은. 아. 그러면 당연히 행위시법에 따라서 제작이 2024년 4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작 부분에 제작 대해서는. 부분은 이제 이거는 반포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기 그쵸. 때문에. 예. 근데 그거 손쉽게 인정 잘 안 됐을 텐데 굉장히 그 증명을 잘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그쵸,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반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예. 보통 실무상 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보통 그 고의성을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 목적을. 그러다 보니 실무상적으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유포하려고 시도 자체가 뭐 기록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로 시도를 했다면은야 뭐 반포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겠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형사 대원칙상.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제작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쵸. 그럼 유통은요? 유통 같은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제 유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실수로 보낸 그 파일명이 같았잖아요. 네. 그 파일명도 같았고 그 다음에 그 동일 파일명에 확장자만 달랐을 뿐 이것이 고의성이 딱히 없어 보였고 그 다음에 즉시 보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궁금해. 내가 네. 메신저를 네. 딱 보내는 순간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 보냈다. 그렇지. 그러면 그때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내가 잘못 보냈어요. 뭐 지워주세요. 뭐 그쵸. 뭔가 말이 있었겠네요. 팀장님. 팀장한테 사과드립니다. 보냈어 또. 그러니까 팀장님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는 처벌된 걸 떠나서 진짜 많이 맞아야겠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사실.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예. 사건은 벌어졌으니까요. 예. 일단 그렇게 사과는 했고 그쵸. 잘못 보냈다. 그렇죠. 실수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과도 했고 파일명도 같았고 그리고 어떤 제작을 나중에 향후에 아까도 네. 말했듯이 그걸 어디다 유포할 목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유포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 혐의 없음 처벌을 내려졌던 거죠.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것도 나쁜 새끼인데 그런 새끼 처벌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법에 이제 원래 취지대로 이제 처벌이 되는 거니까 처벌은 안 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남을 것 같아. 내가 이걸 제작을 해가지고 실수로 보내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가 없어도
실수로 손해를 과실이 쳐도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도 실수로 하잖아. 일부러 사람 안 치고 실수로 쳐도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손해배상 책임을 생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합의를 좀 하게 시키죠. 그래서 저도 그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피해자 네. 분한테 합의를 빨리 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네. 무마를 잘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법 개정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 소지, 요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음란물 중에 그 몰카 음란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예전에도 이제 시청 소지죄가 있어가지고 이거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화방에서 아이 진짜 우리 뭐 엠번방처럼 이런 텔레그램방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 존재하던 뭐 점심 먹는 톡방, 우리 직장인 톡방, 네네. 뭐 우리 반 톡방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어떤 자식이 올린 거지. 몰카 네. 뭐 이런 거 올린 네. 거예요. 그냥 이거 카톡은 올라오면 답이 없어.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시청은 봐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보면 바로 처벌하는 그쵸. 건데 나는 원래 거기 단톡방이 있었고 네. 알림이 떠 있으니까 눌렀는데 몰카물이야. 네. 근데 이걸 이제 네가 알고 봤냐 실수로 봤냐 이런 걸 막 따지는데 그냥 톡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조사받아 그냥 그렇죠. 시청죄로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크라도 하나 적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너 이거 보고 반응 보였네? 너 시청죄야. 눌러보는 순간 핸드폰에 다운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다운로드가 되면 이거 왜냐면 이제 시청만 하지 난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주장하지만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소지 가지고 있었네 다운받아서 네네네.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받는 그쵸. 그런 일들이 있는데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시청 소지도 처벌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청죄나 소지죄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많습니다. 많죠. 억울한 사례들이 있죠. 그렇죠.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단순히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음란물들이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보다가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좋은 이미지, 좋은 자료,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눌러봤는데 갑자기 파일명이 그거야. 파일명이 그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청도 내가 의도해서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 의도 알면서 자체, 봤다. 그렇죠. 딥페이크물인 줄 알면서 봤다. 그렇죠.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보다가 탁 튀어나와서 그냥 보게 된 것이다. 원래 있던 톡방이지. 그쵸, 이걸 그쵸.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엠번방 같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럴 중요하겠고. 때는 시청이 시청죄가 되진 않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뭐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본 것만으로는 네. 시청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근데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있다가 이런 거 성폭법으로 한번 처벌받으면 날라가 그냥. 그렇죠. 날라가는 네. 거고 만약에 교사가 그랬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날라가죠. 그냥 네. 교사 죽다 공무원이 봤다?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중학교 동창 모임 뭐 이런데 어떤 자식 올렸어. 그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이게 뭐지? 썸네일만 봐가지고는 뭔지 몰라. 그냥 눌렀네. 근데 그게 이상한 영상이에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걸 올려 이렇게 반응하면 다행인데 흐흐흐 뭐 이런 거 잘못 적었다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는 네. 내가 흐흐흐를 쳤던 거는 아이고 이 자식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하냐라는 의미에서 흐흐흐였는데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또 보고 좋다고 흐흐했네. 그렇죠, 그렇죠. 시청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의미의 문제거든요. 네. 진짜 어다루가 아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흐흐흐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범죄 이거는 봉참한 거나 다름없는 거고 예. 흐흐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런 걸 왜 보냐라는 의미로면 사실 이거는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그렇죠. 거고요. 고의성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건 알고서 봤던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이게 발각이 되는 게요. 궁금한 게 어쩌다가 걸렸나. 그렇죠. 저도 이제 학생 사례를 한번 봤는데 자기들끼리 이거 반 애들 중에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 애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거 막 합성해서 자기들끼리 막 히히덕거리고 근데 막 음란물까지도 아니고 그냥 진짜 엽기물 뭐 이런 거에다가 막 합성해서 이제 그렇게 막 주고받는 사례들을 봤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있으면은 사실 몰라. 누가 알겠어요? 그 톡방에 안 들어가 본 이상. 그쵸. 근데 이게 어쩌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어쩌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가 많던가요? 제일 많은 건요. 네. 결국에는 음란물이 아직 유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가끔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톡방에 머무르지 않고 그쵸. 어떤 경로로든 나가게 되면 네, 네. 그게 이제 어딘가에 업로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쵸. 전파 가능성이 워낙 그쵸. 높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보고 놀라죠. 음.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한테 보냄으로써 그 지인이 또 누군가한테 해서 그 피해자가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쵸, 너 그쵸. 이런 거 돌아다니다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또 어차피 다른 범죄로 더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더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단순 유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보통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하거나 압수수색하면서 네. 그때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방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너 봤어 안 봤어? 소지했어 안 했어? 다 조사하는데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포렌식 다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 파일이 남아 있는지 뭐 어쨌는지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다 조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웠던 대화방 나가고 지우고 이런 것도 다 막 복원하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옛날에 폭파했던 방, 네.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렇게 사건이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방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되면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짓 조사받게 다 되기 잡게 되죠.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는 뭐 어른들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책임져야 되는 건데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은 일단 교육의 대상이니까 뭐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 되지만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가. 내가 선생님 그냥 좀 웃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포르노물에다가 여자 선생님 얼굴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눴던 것만으로 얼마나 자기 인생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게 설명이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애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처벌 수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영리 목적으로 하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징역을 네. 하게 되겠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뭐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벌금형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자, 그냥 이게 친구가 올린 거 그냥 한번 웃었다가 반응 한번 했다가 한번 눌러봤다가 이제 이렇게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건 형사처벌의 영역인 거고 아무리 경미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이건 성폭력 범죄 전력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 무슨 신상 등록이라든지 네. 취업 제한이라든지 네. 너 아동이 있는 곳, 학생이 있는 곳, 그쵸. 뭐 이런 데 취업 못해 몇 년간. 10년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내려지는 거. 예를 들어서 21살, 22살 교대에 다니는 남자 교사 지방생들이 이런 걸 보다가 걸렸다? 그럼 큰일 납니다. 선생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10대지만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학폭으로 또 인정받을 수 네, 있는 그쵸. 거고 동료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걸 행위를 했다면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형사처벌만으로 안 끝나죠. 또 민사 민사도 책임도 하고 있죠. 어떻게 돼요? 민사는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심각한 사안이네요. 그렇죠. 학폭도 열리고 민사상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뭐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거나 수사받고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제 전문가로서 행동 강령이랄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그런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된다면 네. 갑자기 일단- 누군가 올렸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이 그쵸. 뭔가 있다면 하여튼 누르지 마라. 의심스러운 거 절대 누르지 마라. 절대 의심스러운 거는 누르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혹여나 눌렀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반응하지 마세요.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네,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흐흐흐라든지 뭐 이런 전혀 거기에 동참하는 글들을 뭐 쓰지도 말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경고하세요. 올리지 마라 이런 올리지 거. 말아라. 왜 이런 거 올리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반드시 남겨라. 네.
그 아예 뭐 나가버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죠. 그 이제 그 무리에서 왕따가 될 걸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그쵸. 다시 불리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퇴장하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성범죄 말고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문제된 사례는 그거죠.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 박순혁 박순혁 씨 사건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투자 권유를 자기가 이제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송혜교, 그다음에 조인성 씨도 나와가지고 이 투자 회사 너무 좋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예인이 관여된 회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6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사건을 보면 손석희 네. 그 앵커님께서 방송 지금 앵커님께서 그것도 또 투자 권유를 하는 그분이 한 것처럼 그쵸. 굉장한 신뢰도를 가진 사람이 권유하는 것처럼 한다. 네. 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죠. 예. 그게 하나의 보이스피싱의 하나의 진화된 범죄인 거죠. 딥페이크를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걸 국외적으로까지 확대해 보면요. 홍콩의 어떤 대규모 이제 자금을 그 투자 회사가 그 임원이 직원에게 그 어디에다 자금을 이체하라라는 화상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화상 회의를 열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딥페이커였다. 우와. 화상 회의를 가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 송금해라고 그렇죠. 지시한다고요? 네. 그 직원이 송금한 케이스도 있고. 우와. 그러니까 이게 날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상천외하네 진짜. 저희도 이 화면에서 언제 화상으로 갑자기 강 변호사님도 나와서 투자 권유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투알못이라 투자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투자는 삼성전자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요. AI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크고 뭐 우리 변호사님이 범죄 의심자들만 변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피해를 받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이 도와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다. 처음 이런 범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피해자분들이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막 딱 들었을 때는 공황 같은 이제 상황이 돼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누가 내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크게 유포돼서 내 주변 지인들이 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떨까? 이거 진짜라고 믿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하겠네. 이런 생각도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제일 핵심은 그런 상태에서 빨리 그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보통 이런 경우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자기 그 사람 그 지금 피해자 여성이잖아요. 네. 피해자분을 피해자인 척하면서 올리거든요. 아, 내가 스스로 내 음란물을 올린 척을 한다고? 네. 아, 보통 인스타비나 그 해킹해가지고. 네, 해킹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다. 그쵸. 계정을. 네. 그 피해자인 것처럼 보통 만들어서 유포를 하거든요. 스스로 올린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와.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그걸 바로 보는 순간 네. 바로 그분을 메시지를 넣으셔야 돼요. DM이나. 이거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구매 가능하냐? 아니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함정 수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약간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반응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이거는 박준호 변호사님 네. 조언을 듣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 누구예요? 나 더 구할 수 있어요라고 네, 유도를 그쵸, 하라. 그쵸. 네. 오. 그러면 그게 더 강력한 이제 유포까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유도를 해야 그쵸. 이게 뭐 계정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이런 그쵸. 걸 조금이라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네. 만들어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거 수집을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바로 전문가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변호사 상담. 변호사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변호사 상담이 될 수 있지만 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민원실에 또 이런 상담을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도 많고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꼭 변호사를 찾아보다는 거기에 가셔서 신고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속으로 네. 변호사한테 찾아가셔서 이러이러한 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상하셨거든요. 네. 꼭 정신과 상담도 같이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아서 될 일이 아니다는 네, 거죠. 네, 이건. 네. 극도의 불안감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핸드폰을 번호를 뺏어서 이 만들어낸 딥페이크물을 지인들한테 유포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네. 괴롭히를 목적으로 이 사람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막 가족 친지 뭐 선배 선생님 온갖 사람한테 딥페이크물을 다 뿌려버리는 그런 사례도 그쵸. 봤는데 이거는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만이 추가 확대를 막고 유포를 어떻게든 되는 거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이 들어와야 계속 웹에서 퍼지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피해는 손쓸 틈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님이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이 유포도 좀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안내를 해주시겠네요. 네,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두에 박준호 변호사님이 인상 깊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꼭 그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피해 보신 분들은 혼자서 혹은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물어보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포를 좀 더 막을 수 있는지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AI 기술을 활용한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재산범죄 혹은 성범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AI 기술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준호 변호사 함께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향후에 문제가 될 사안들이 있으면은 박준호 변호사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